봅시다. 자, 오늘부터 좀 몇 주 동안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계속 좀 할 건데, 이 삼각함수 단원이 총 3개가 있어, 얘들아.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는 게 제일 쉬워. 제일 쉬운데, 계속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좀 계속 새로운 용어들이 뭐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오늘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새로운 내용이야. 거의 다 처음 배우는 내용들, 처음 보는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서 그것 때문에 조금 낯선 거지. 막 엄청 어렵거나 막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 내용을 하기 전에 조금 두 번째 거부터 볼 건데, 이제 호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도법은 이 삼각함수 이제 하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야. 호도법은 뭐 하는 거냐면, 너네가 어떤 각이 있잖아. 이 각을 실수로 만드는 겁니다. 각의 실수화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각을 쓰면은 뭐 이렇게 60도 이런 거 쓰죠. 뭐 30도 이렇게, 90도 이런 거 쓸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도로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60분법이라고 하거든. 이제 얘를 호도법, 그러니까 실수로 바꾸는 걸 호도법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호도법으로 바꿀 건데,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얘도 계속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1라디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내가 길이가 똑같은 이렇게 실이 이렇게 3개가 있어. 길이가 똑같은 실이 3개가 있어. 내가 얘네로 뭘 만들 거냐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좀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됐냐? 부채꼴을. 그럼 그때 얘들아, 여기 부채꼴이면은 여기 길이 같으니까 반지름일 거 아니야, 길이가. 맞아. 그리고 부채꼴에서 얘들아,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니? 호라 그러죠. 호는 보통 L이라고 많이 쓸 거야. 이 호가 있는데 이 호의 길이도 반지름인 거야. 아이고, 이렇게 반지름인 거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랑 그 다음에 호의 길이도 반지름인 이런 부채꼴이 있을 거 아니야. 만들다 보면은. 그치? 그때 여기 있는 중심각 있죠? 우리가 앞으로 각도를 이렇게 많이 쓸 거야. 이거 혹시 본 적 있어? 세타라고 하면 이거. 세타야, 세타. 이 중심각이 있을 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할 겁니다. 1라디안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얘들아, 뭐 대충 몇 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대충 계산을 하면은 57. 얼마 이렇게 이 도가 나온대, 얘들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얘는 도가 아니야. 이 도를 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얘의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수학자들이 그냥 정의한 거야. 약속한 거야. 반지름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인 이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한 거야. 됐냐, 여기까지? 그럼 그때 우리 뭐 할 거냐, 얘들아. 너네 예를 들어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30도야. 그리고 여기가 5cm래. 그러면 중심각이 60도인 호의 길이는 몇 cm야? 10cm가 되겠지. 그럼 원의 둘레는 몇 cm가 되냐? 그치? 얘가 중심각이 360도일 거 아니야. 곱하기 12 하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비례하죠. 그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비례식을 좀 세울 거거든? 그럼 이 중심각 1라디안일 때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인 거잖아. 맞지? 그리고 중심각이 360도라는 건 원의 둘레죠.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둘레가 얼마야? 아하이, 2파이R이죠. 미쳤네. 그럼 이 비례식이 어떤 거야? 이렇게 성립하는 거 아니야? 너네 비례식 있으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요 하고 쓰겠죠? 그럼 얘랑 먼저 곱할게. 1라디안 곱하기 2파이R은요 360도 곱하기 R이 되겠지. 이렇게 됐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R 약분할 수 있지? 이 약분하면 여기가 몇 도가 돼? 180도가 되죠. 그럼 1라디안 곱하기 파이인데 얘는 얘들아 단위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1 곱하기 파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이 되겠지. 이렇게 됐냐? 그래서 너네가 이제부터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됐냐? 근데 이렇게 썼는데 수학자들이 너네 있잖아, 1cm를 그냥 1이라고도 많이 쓰지 않냐? 너네 5km는 그냥 5라고도 많이 쓰지 않냐?
다시 말해서 단위는 조금 생략할 수 있잖아. 얘도 단위처럼 보기로 해가지고 생략하기로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 너네는 파이는 180도라고 알고 있으면 돼. 이해되냐? 파이는 180도야. 됐냐? 그래서 파이는 다 180도로 계산할 거야.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파이는 값이 얼마야? 3.14, 159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잖아. 맞냐? 그때 아까 1라디안은 얘들아 얼마라 그랬지? 57. 얼마, 몰라도 돼. 얼마 왜 이렇게 돼. 그럼 얘랑 이렇게 곱하면은 실제로 180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건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너네가 알고 있는 거는 파이를 숫자로 나타내면 3.14 얼마고 얘를 각도로 나타냈을 때 180도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파이는 180도야. 그럼 얘들아 봐봐. 그럼 60도는 얼마라고 써야겠냐? 180을 얼마로 나눈 거야? 3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뭐라고 쓰겠어? 이게 호도법이야. 그럼 30도는 6분의 파이. 90도는 이게 호도법이야. 360도는 4분의 파이. 뭐래? 90도는 뭐래 했지? 45도는 4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얘들아 봐봐. 120도는 60도의 2배 아니야? 여기다 2배 하면 되겠지.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2 파이. 이렇게. 예를 들어 150도는 얘 5배잖아. 뭐라고 쓰면 돼? 6분의 5 파이. 이렇게. 됐냐? 그래서 만약에 일단 너네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얘들아, 이 3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 3개 정도는 무조건 기억하고, 뭐 얘까지 이렇게. 그 다음 얘도 이제 너무 많이 쓰일 거고요. 이런 애들은 이제 이 3개, 그러니까 이 2개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나머지는 계산하기 쉬울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호도법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너네가 이 호도법을 배웠잖아. 그럼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 60분법으로 나오는 것보다 호도법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고3 때까지 이제부터 너네는 이렇게 쓸 거야, 각도를. 이해됐냐? 그래서 너네는 지금부터 얘가 훨씬 더 익숙해져야 돼. 이해됐니? 그래서 얘가 호도법이고요. 그래서 저기 나온 거를 조금 보면 그냥 이거야, 얘들아. 파이가 180도라면 맞니? 정확하게는 파이 라디안이었죠? 얘를 생략한 거였어. 그럼 양변에 얘들아 파이로 이렇게 약 나눠주면 1 라디안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파이분의 180도라고 쓸 수 있겠죠? 그게 저기 3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들아. 그럼 이번에 여기에서 내가 180도로 양변을 나눴어. 그럼 얘 약분해서 1은 180도 분의, 그러니까 1도는이지, 미안, 1도는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0도로 나눈 게 아니라 180으로 나눈 거야, 180 이렇게. 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 얘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얘들아.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딱 이거야.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됐지? 그래서 계속 이걸로만 문제를 계속 풀 겁니다. 이해됐지 얘들아? 이게 가장 기본 내용이고요. 다시 그러면 첫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이 일망각에 대한 거를 좀 할 건데, 이 일망각을 설명하기 전에 얘들아, 예를 들어 너네 이렇게 시계가 있어. 다들 시계 볼 수 있지? 2개가 있죠? 분침과 시침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12시, 3시, 6시, 9시가 있어. 얘 몇 시야? 3시지? 얘들아 3시라는 건 보통 우리 시작은 항상 12시에서 시작하지. 그럼 12시에서 시작해서 분침이 몇 바퀴 돌아야지 3시가 돼? 3바퀴가 되겠죠? 예를 들어 5시야. 분침이 몇 바퀴 돈 거야? 5바퀴 돌아서 5시 된 거 아니야? 맞아? 예를 들어 9시야. 아이고 9시야. 그럼 분침이 몇 바퀴 돈 거야? 9시야. 9바퀴 돈 거지. 이해됐어? 근데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침을 떼버렸어. 그럼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분밖에 모르는 거지. 맞아? 그럼 이렇게 분침이 있으면 몇 시인지 알아 몰라? 몰라. 몇 시인지 모른다는 건 분침이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이게 얘들아 지금 하는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분침만 있는 시계면은 몇 바퀴 도는지 모르는 거야 얘들아. 그냥 너네는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몇 시인지 모르는데 몇 분인지만 아는 거잖아. 그냥 15분인 거죠. 맞아? 근데 얘가 1시 15분인지 3시 15분인지 모르는 거잖아.
맞아?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 그냥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분침만 있으면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 이해됐죠? 벌써 어려워? 그럼 봐봐. 자, 이제 얘를 좌표평면에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상해. 시계는 얘들아 항상 어디에서 시작해? 12시에서 시작하죠? 좌표평면에서 각도는 항상 어디서 시작할 거냐면 요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거든? 이쪽에서 항상 시작할 거야, 각은.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각이 시작될 거야.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있으면 너네는 이 각을 세는 거야. 이 각을 세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해서 이 각을 재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각을 재는 거야.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해됐어? 여기서부터 얼만큼 돌아갔는지를 너네가 보면 돼. 이해됐냐? 그리고 그때 얘들아 각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각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 노랑 색깔이 이동한 각도는 이만큼이 되겠지. 맞아. 그때 이 각을 만드는 이 선 있죠. 이 선을 동경이라고 할 거야. 됐어? 다시 말해서 우리 시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이 시계에서 분침 역할이라고 하면 돼. 여기가 12시야. 근데 얘는 이제 시계 일단 얘가 12시야. 항상 여기서 시작해서 분침이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됐니? 근데 얘들아 요쪽이 이제 Y축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양의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거고요. 이 밑에 쪽으로 돌아가는 걸 음의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플러스 30만큼 갔대. 그럼 얘가 시초선에서 위로 30도만큼 간 거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도래. 그럼 얘는 여기 시초선에서 어디로 간 거겠어? 밑으로 30도 움직인 거겠지. 뭔 말인지 해서 그냥 그 차이야 얘들아. 플러스라는 건 시초선에서 위로 올라간 거고요. 마이너스라는 건 시초선에서 밑으로 내려간 거야. 됐지? 그래서 그때 각도를 만드는 이 선을 동경이라고 할 거고요. 시작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용어야 얘들아 여기까지는. 그럼 그때 이제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너네한테 물어보거든? 근데 실제로 각이라는 말은 안 쓰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라고 좀 해볼게 이렇게. 그럼 너네 이렇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야? 30도라고 물어보겠지. 근데 내가 얘를 근데 이 분침은 동경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 그랬죠? 그럼 내가 얘를 390도라고 써도 되냐? 다시 말해서 390도라는 건 360도 돌고 30도만큼 더 간 거지. 360도라는 건 한 바퀴잖아. 한 바퀴 돌고 30도 더 가도 여기 돼 안 돼? 되는 거잖아. 내가 얘를 750도라고 써도 되니? 다시 말해서 얘는 720도 몇 바퀴 돈 거야? 두 바퀴 돌고 얼마 간 거야? 30도만큼 간 거잖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그냥 각을 물어보면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지?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항상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해라 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일반각은 뭐냐면 쓰는 방법은 단순해. 일단 보이는 건 30도지. 맞아.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한 바퀴 돌았을 때가 360도잖아. 곱하기 n 이렇게 써주면 돼.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들아 바퀴수잖아. 그럼 n은 2분의 1이나 뭐 0.3이나 이런 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항상 얘는 정수가 될 겁니다. 자연수 아니고 정수야. 0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는 거야. 이해됐지?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됐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시오 라고 할 거야. 그러면 항상 얘들아 내가 보이는 각을 먼저 쓰는 거야. 135도. 그리고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360도 더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얘들아 여기 해볼까? 여기가 60도야 이렇게. 그럼 이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쓰시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얘들아.
얘는 일단 항상 시작하는 선은 여기라 그랬지. 맞아? 여기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세주는 게 원래 제대로 된 각도야. 됐니? 그럼 여기가 30도면 이만큼 몇 도겠어? 300도가 되겠지. 그럼 내가 먼저 보이는 각도, 얘에 대한 일반각은요 300도 더하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근데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근데 얘는요 시초선에서 밑으로 60도만큼 간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0도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이렇게. 이해됐니?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어야 돼. 됐냐? 그러면 이때 뭐가 더 유리하냐면 숫자가 작은 게 더 유리해. 둘 중에 너네 300도 찾는 거랑 60도 찾는 것 중에 얘가 더 빠르잖아. 그지? 마이너스면은 밑으로 60도겠지. 이렇게 찾으면 돼. 이해됐어? 응. 그리고 그냥 하자. 그리고 얘들아, 얘가 30도가 아니라 6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6분의 파이면은 얘들아 파이 자리에 계산하기 어려우면 그냥 180도 넣어. 그렇게 해서 얘는 30도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호도법으로 주어지면은 똑같이 쓰면 돼. 6분의 파이 더하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이거지. 근데 360도는 얘들아 호도법으로 쓰면 얼마야? 2파이.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곱하기 생략해서 2n파이라고도 많이 써. 이해됐냐? 그럼 얘를 조금 문제 풀어볼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호도법은 호도법으로 써야 되고 60분법이면 60분법으로 써야 돼. 그게 통일성이 있잖아, 일단은. 그리고 그게 너네가 계산하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생각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60분법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달래.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 일단 360도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나? 일단 이거 무시하고 쓸게. 이거 무시하고. 그럼 얘는 720도잖아. 얼마 빼주면 돼? 90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몇 바퀴 돈 거야? 2바퀴 돈 거야. 2바퀴 돌고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90도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는 거야? 얘도 봐봐. 얘는 360도에다가 한 3 정도 곱해볼까? 그럼 얘는 1080이거든? 얼마 더하면 돼? 60도. 그럼 얘네들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몇 바퀴 돈 거야? 3바퀴 돌고 몇 도만큼 간 거야? 플러스 60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60도 이렇게 간 거죠. 이해됐어? 얘도 한번 볼까? 얘는 360도에다가 대충 한 마이너스 똑같이 3 곱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1080이잖아. 마이너스 얼마 하면 돼? 120? 그럼 얘는 음의 방향으로 3바퀴 돌고 음의 방향으로 얼마 간 거야? 마이너스 120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120도만큼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동경이 나타났을 때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찾아달라는 거야. 얘도 그냥 2개만 해볼게. 요거 2개만 해볼까? 얘는 얘들아 360도에다가 똑같이 한 3 정도 곱해볼까? 그럼 얘 1080이었잖아. 얼마 더 하면 돼? 200도. 그럼 얘는 좌표평면이 있을 때 몇 바퀴 돈 거야? 3바퀴. 그리고 몇 도만큼 간 거야? 200도. 그럼 200도면 얘들아 여기가 180도잖아. 이렇게가 180도? 거기에서 2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이렇게 그리나? 그럼 몇 사분면에 있겠어? 3, 4분면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얘도 봐봐. 얘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얼마 할래?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해도 돼. 그럼 마이너스 1080인가? 그럼 945 나오려면 얼마 해줘야 되니? 135도를 빼줘야 되네. 맞아. 그럼 얘가 말하는 것도 얘들아 몇 바퀴 돈 거야 일단? 3바퀴. 거꾸로 3바퀴 돈 거야.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나는 얘만 찾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135라는 건 여기서 밑으로 135도만큼 갔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90도고 몇 도 더 간 거야? 45도만큼 더 간 거잖아.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3, 4분면. 이렇게 찾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돼서? 그래서 너네가 실제로 보는 건 이 뒤에 것만 봐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걸 일반각이라고 할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가 일반각인데 이제 바로 밑에 그러면 호도법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좀 빠진 내용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세네도 문제가 나오고요.
좀 특이한 게 책에는 이 개념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안 나와. 근데 시험에는 또 나와, 이 내용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좀 개념을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 여기 옆에 볼 필요 없어, 얘들아. 내가 지금 할 게 뭐냐면 어떤 두 동경이 있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야. 이 두 동경이 일치해 라고 문제에서 나왔어. 그럼 이런 거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때 동경이라는 거는 각을 만드는 선이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노란색이랑 분홍 색깔 동경이 있는데 노란 색깔 동경이 이렇게 있어. 그때 분홍 색깔 동경도 똑같이 여기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그때 뭐 묻는지 말고 노란 색깔이 여기 있을 때 얘들아 이만큼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좀 해볼게. 그리고 분홍 색깔 동경이 이루는 이 각도도 일단 베타라고 좀 해볼게요. 됐니? 그럼 얘들아 알파랑 베타의 크기는 일단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얼마 나올 것 같아? 0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노란색 동경이랑 분홍색 동경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럼 그냥 0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은재가 있어. 졸고 있는 은재가 있고 저기 우주가 있어. 둘 다 너무 졸아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장도 돌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우주랑 은재가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너네한테 딱 이렇게 돌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20분 후에 내가 너네한테 나가봤어. 근데 우주랑 은재가 동시에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보면은 딱 여기 봤을 때 우주랑 은재가 얘네가 둘이 같이 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가 더 빨라가지고 막 한 바퀴 더 돌고 얘가 여기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이 상황을 보고서는 누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우주가 뛴 거리랑 은재가 뛴 거리를 뺐더니 0이야 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상황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는 0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 뜻이 아까 뭐였어? 360도 곱하기 n 2n 파이였죠. 2파이 곱하기 n. 이해됐어? 이렇게 쓸까?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쓸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항상 이걸 붙여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얘들아 5개 할 거거든요. 이렇게 5개 할 거야. 두 번째. 어떤 두 동경이 있는데 얘네가 X축 대칭이래. 예를 들어 노란 색깔 동경이 여기 있어. 그래서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할 겁니다. X축 대칭이면은 이 동경, 얘에 대한 동경이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그때 얘들아 이 각도를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항상 시초선에서 왼쪽으로 돌 겁니다. 이렇게.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할 거야. 따라왔어? 그럼 봐봐 얘들아. 노란색이랑 분홍색이랑 대칭이라며. 그러면 요 넓이랑 여기 있는 넓이랑 어때? 같겠지. 그러면 여기 각도도 얼마겠어? 일단 알파가 될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봐봐.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일단 얼마나? 360도. 한 바퀴 나지? 그럼 일단 2파이라고 쓸 겁니다.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뭐라고 써야 돼? 더하기? 여기다 쓸게. 2파이 더하기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다 360도보다 이제 얘를 더 익숙해져야 돼. 2파이 곱하기 n, 2n 파이. 세 번째. x축 대칭 나왔으면 뭐 나오겠어? y축 대칭 나오겠지. 자, 여기에 동경이 있어서 여기를 알파라고 할 겁니다. 그럼 y축 대칭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얘에 대한 각도 이만큼을 베타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얘들아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대칭이니까 요만큼의 넓이랑 이만큼의 넓이가 어떻겠어? 같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알파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번에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얼마야? 파이. 그치, 180도 나오지.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2n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2파이 곱하기 n. 이해되니?
그 다음 네 번째. 뭐 나올 것 같아? 그것도 나오는데 그 전에.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나오냐면 일직선일 때라고도 할 겁니다. 이런 그림이야. 여기에 알파가 있어. 그럼 봐봐 얘들아. 원점 대칭은 X축으로 한번 접고 Y축으로 한번 접는 거라 그랬지. X축이면 여기잖아 이렇게. Y축이면 이렇게 접히겠지. 그래서 얘네를 그리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럼 이 분홍 색깔에 대한 각은 이만큼이 돼서 여기를 베타라고 쓰는 거야. 따라서 그럼 봐봐 얘들아. 얘네가 지금 일직선이야. 그럼 이만큼 각도가 180도 파이 나오겠지. 그럼 이만큼 각도를 나오려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순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파이가 되겠지.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2n 파이 이렇게 쓰면 돼. 됐냐? 다섯 번째.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일 때. 얘가 마지막이야. y는 x면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 동경 하나가 이렇게 쬐끄맣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만큼을 베타라고 할 거야. 그럼 또 봐봐 얘들아. 얘가 y는 x 대칭한 거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겠지. 그럼 이만큼 각도가 얼마? 알파.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 도? 90도. 몇 파이? 2분의 파이.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건 2분의 파이인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물론 외우면 좋은데 외우면 너네 까먹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그림 그려서 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잘 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데 그럼 이 그림인 거지. 그림 그냥 그려볼게 얘들아. 너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 이렇게 있을 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어. 아이고. 그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도 이렇게 똑같이 있겠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이 일치하니까 6세타랑 세타를 뭐 해주겠어?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니까 빼겠지. 뺐을 때 일단 너네가 보이는 각도는 얼마야? 0 나오겠지.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2n 파이 이렇게 쓰면 돼. 이해됐어? 그럼 얘는 5세타는 2n 파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쓰고 이 이후부터는 푸는 방법 다 똑같아. 나 지금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달라 그랬잖아. 그럼 세타는 5분의 2n 파이 이렇게 쓰겠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항상 세타에 대한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5분의 2n 파이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파이까 양변 5 곱해 0이 되고 2n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n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5까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n은 얘들아 항상 뭐라 그랬어? 정수.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뭐야? 1, 2. 그럼 이 1, 2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돼. 그럼 얼마 나와? 5분의 2파이랑 5분의 4파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형은 얘들아 다 똑같아. 자, 한 번 더 볼게.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얘들아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래? Y축 대칭이래. 자, 이렇게 있을 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 있어. 그럼 얘에 대해서 Y축 대칭이게 여기다가 그리겠죠. 이렇게 이만큼을 몇 세타? 5세타라고 쓸 거야. 이렇게 따라왔냐? 그럼 또 봐봐. 얘가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어때? 같아.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쓸 거야? 세타. 그럼 5세타랑 세타랑 더하면 일단 너네가 보이는 각도가 얼마야? 180도 뭐라고 써야 돼? 파이. 그럼 더해서 6세타는 파이인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항상 됐니? 그럼 일단 얘는 파이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2n 파이가 되나? 얘가 6세타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세타는 6분의 요렇게 쓸게. 2n 더하기 1 파이. 됐니? 요렇게 쓴 다음에 항상 여기다가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 됐냐? 그러면은 6분의 2n 더하기 1 파이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파이 날려주고 양변 6 곱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2n은 1을 싹 다 빼주니까 마이너스 1, 2가 되고 n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n은 뭐라고? 정수. 정수 뭐야? 0. 그럼 n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끝나죠. 0 대입해주면 뭐가 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그럼 이번엔 예를 들어 x축 대칭이라고 나왔어 얘들아.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겠어?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세타가 여기 있어. 그럼 5세타는 이렇게 대칭이게 그리겠죠? 여기가 아니지. 봐봐. 이만큼이 5세타인 거지. 됐냐? 그러면은 얘랑 얘 넓이가 같겠죠? 대칭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써야겠어? 세타. 그러면 5세타랑 세타 크기 더하면은 일단 보이는 각도는 몇 도? 360도 2파이.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고. 그럼 똑같이 세타는 뭐 이렇게 써가지고 또 대입해서 n의 범위 구해주시는 건 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요 5개를 좀 쓸 겁니다. 지울게요 얘들아. 자 그리고 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거 얘들아 중학교 때 다 해봤잖아. 그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심각 세타라고 할 거고요. 반지름 r이라고 좀 해볼게 얘들아. 그럼 이때 이 호의 길이 너네 구하는 공식이 뭐야? 까먹었냐? 원의 둘레 얼마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었죠. 360분의 됐냐? 근데 2파이가 얼마야? 360도잖아. 그럼 얘랑 약분해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r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 쓰면 중심각은 얘들아 도일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이 도 60분법을 다 호도법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럼 그때 r 곱하기 이 호도법으로 바꾼 걸 우리가 세타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r 세타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얘가 30도고요. 여기가 4라고 좀 해볼게 이렇게. 그럼 그때 얘들아 너네 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냐면 2파이 r 8파이에다가 360분의 120도 이렇게 썼어. 그럼 얘 약분해서 3분의 1이지? 그럼 계산해서 얼마야? 3분의 8파이 이렇게 썼다고. 됐니? 근데 이제부터는 얘를 r세타로 구할 거야. r세타 공식을 쓰려면 얘를 파이로 바꿔줘야 돼. 30도는 몇 파이였더라? 6분의 파이. 그럼 얘는 4 곱하기 얼마야? 6분의 파이가 되나요? 근데 나 아까 뭐 이거 왜 120이 됐지? 미안. 약분해서 10이지? 이상한 짓 됐네. 이렇게 되지 미안. 아까 중심각 30도니까 그지? 약분해서 얼마 얘들아? 6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맞니? 그럼 얘도 계산해서 얼마 나와? 똑같이 6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를 60분법, 토도법으로 바꿔서 r세타 이게 훨씬 쉽잖아 얘들아. 이렇게 풀 거라고. 됐니? 그래서 요 공식을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들아 넓이 공식은 뭐였냐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었어. 맞냐? 근데 파이가 몇 도랑 같다 그랬어? 180도. 그럼 얘랑 약분하면 여기 2 남지 않니? 그럼 얘는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세타 이렇게 쓸 겁니다. 이해됐냐? 그래서 앞으로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여기서 한번 해볼게 얘들아. 넓이 구하는 공식 뭐라고? r 제곱 파이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30 맞니? 그럼 얘 약분하면 12가 되고 4로 약분해주면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지. 맞아.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구할 거라고?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얘 약분해서 8이고
한 번 더 약분해서 똑같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럼 이것보다 이게 훨씬 쉽지 않냐 얘들아?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한 번 더 얘들아. R제곱이라는 건 R이 몇 개 곱해진 거야? 2개 곱해진 거지. 근데 우리 R 세타를 뭐라고 쓰기로 했어? 호의 길이 L이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 R, L 요렇게도 풉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도 했던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한 거 이제 다 외워야 되더라.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좀 중요한 걸 몇 가지 좀 쓰면 파이는 뭐랑 같다 그랬어? 180도랑 같다 그랬죠? 그치? 그리고 아까 그 5가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뭐랑 같아? R 세타. 그치?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이렇게 풀 거라고. 이해됐냐? 그래서 요것까지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거네. 다 일반각으로 나타내 달라는 거지, 얘들아. 420은 360도 곱하기 1에다가 얼마 더해주는 거야? 60도. 그럼 얘만 보면 돼, 얘들아. 그럼 60도라는 거는 몇 사분면에 있겠어? 1사분면에 있겠죠. 2번. 870도는 360도에다가 얼마 곱할래? 2. 그럼 얘가 720도니까 150도가 되나 얘들아? 150도면은 여기까지가 90도고 몇 도 더 간 거야 90도에서? 60도 더 간 거 아니야? 이만큼이 150도일 거 아니야?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2사분면 이렇게. 3번. 얘 360도에다가 얼마 곱할래? 4. 그럼 얘는 1440되네. 얼마 더 하면 돼? 120. 120도면 얘들아 몇 사분면에 있겠어? 2사분면에 있겠죠. 4번. 얘는 얘들아 360도에다가 얼마 곱할래? 마이너스 2. 그럼 얘 마이너스 720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0도. 그럼 얘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도니까 시초선에서 아래로 30도만큼 간 거잖아. 이렇게.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마지막 5번. 마이너스 1610도네요. 얘는 360도에다가 얼마 곱할래? 마이너스 4. 그럼 얘 1440이네. 얼마 해줘야 돼? 마이너스? 170. 그럼 마이너스 170이면 얘들아 180 안 넘어가는 거잖아. 음의 방향으로 170도만큼 간 거죠?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3사분면. 그래서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 그럼 잘 봐,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겠지, 얘들아.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여기 각도가 2분의 파이 되겠지? 이만큼은 몇 도, 얘들아? 180 파이. 여기는 얼마라고 쓸까, 그러면?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그럼 봐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여기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세타의 크기는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가 되겠네? 근데 동경이잖아. 몇 바퀴 움직이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뭐 더해줘야 돼? 2n 파이를 양변에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니? 그리고 나한테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3분의 세타를 구해달래. 그럼 양변에 3으로 싹 나눠주면 얘들아 3분의 2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이거 파이로 좀 묶을게 2n 더하기 1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좀 통분할까 얘들아? 얘 6분의 얼마야? 4n 파이인가? 그럼 얘 묶으면 6분의 4n 더하기 1 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봐봐 얘들아. 나 범위 구했어. 근데 n에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랬어? 정수. 그럼 n에다가 0도 넣고 1도 넣고 2도 넣고 한 3도 넣고 이렇게 쭉 해봐봐. 그럼 규칙이 보일 거야. 그럼 n에다가 0 넣어볼래 얘들아? n에다가 0 넣으면 3분의 세타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 0 넣으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파이가 되지 이렇게. 얘 몇 도야? 30도. 얘는 60도. 그럼 몇 사분면? 1사분면. 따라왔니? n에다가 1 넣어볼까? n에 1 넣으면 분자 얼마야? 6분의 5파이.
3분의 세타에 얘는요 n에다가 1 넣으면 3분의 3파이니까 파이가 되네 얘들아. 됐니? 파이에다가 180 넣어봐봐. 얘 몇 도야? 150도. 15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거잖아. 몇 사분면이겠어? 2사분면 이렇게. n에다가 2 대입해볼까? n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야? 6분의 얼마? 9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에 3분의 세타에 n에다가 2 넣으면 얼마야?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 이거 3으로 약분하면 얼마야? 2분의 3파이. 그럼 2분의 3파이면 여기잖아 얘들아. 얘보다 조금 큰 거니까 몇 사분면에 있겠어? 4사분면에 있겠지 이렇게. 됐니? 그럼 n에다가 이제 3 넣어볼게. 6분의 얼마야? 13파이. 그 다음에 n에다가 3 넣으면 3분의 얼마 나와? 7파이.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내가 혹시 이렇게 써도 되니?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얘는요?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써도 되니? 그럼 얘는 얘들아 한 바퀴잖아. 360도니까. 그럼 이 뒤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얘랑 똑같지 않니?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그럼 지금 얘랑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몇 사분면이겠어? 2사분면. 그 다음 4사분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안 되는 거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 얘들아 이게 지금 너네가 처음 보는 유형이라 되게 어려운 거지. 이거 교과서 문제야 얘들아. 교과서 수준의 문제야.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거. 자 다음 볼게. 옳은 거를 골라달라고 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파이랑 뭐랑 같아? 180. 그냥 파이 자리에다가 180 대입해서 계산해봐. 근데 이거 약분해서 5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틀린 거야. 여기다 180 넣어봐. 약분하면 30이니까 얼마야? 150 맞잖아. 이렇게 계산하라고. 파이에다가 180 넣어봐. 6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약분하면 15네. 11 곱하기 15 하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80 넣어봐. 약분하면 60도니까 얼마야? 120 틀렸잖아 이렇게. 파이 얼마 넣으라고? 180. 4로 약분하면 얼마야? 45. 계산하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파이에다가 180 넣어봐. 5로 약분하면 36 나오네. 계산하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개는 아까 했었던 거라 넘어갈게요. 다음.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래.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4파이라고 했네요. 아, 중심각 세타가 3분의 2파이고 호의 길이 L이 4파이래. 근데 우리 아까 L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R 세타. 그러면 얘는 R 곱하기 3분의 2파이를 한 게 4파이네. 그럼 파이 날라가고 R은 그러면 2분의 3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겠어? 6 이렇게. 반지름 구했죠? 그 다음 넓이 구해달래 얘들아. L 알잖아. 그러면 2분의 1 R L 쓰는 게 빠르지 않겠어? 그럼 2분의 1 곱하기 R 얼마였어? 6 곱하기 L 4파이. 약분하면 3이니까 몇 파이? 12파이. 그래서 B는 12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됐지? 자,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이 9인 원뿔의 겉넓이래. 너네 원뿔 겉넓이 구하라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전개도 그려주지 않냐 이렇게? 그때 전개도는 부채꼴이랑 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 미리 말하는데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다. 밑면의 원의 반지름 얼마야? 3. 모선의 길이라는 건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9라는 거야. 그럼 부채꼴 넓이랑 원의 넓이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원의 넓이 얼마 나와요? 에? 얼마? 9파이. 너네 자꾸 그러면 중학교 1학년도 내려보낸다? 자,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2분의 1 아래 하나 더 있었지. 뭐야 그건?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이 세타를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이 공식 써줘야 돼. 그럼 호의 길이는 봐봐 얘들아. 내가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밑면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 호의 길이는 원의 뭐랑 같아? 둘레랑 같아. 원의 둘레 얼마야? 6파이. 그럼 얘 공식 쓰면 2분의 1 R L. 됐냐? 약분하면 3이니까 얼마야? 27파이.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끝나겠죠. 됐니? 어렵다고? 중학교 1학년 똑같이 문제 나오는데 얘들아? 중1로 내려가라.
한번 볼게요. 자, 둘레 길이가 10인 부채꼴이래.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반지름, 여기 호라고 쓰겠지, 얘들아. 둘레라는 건 반지름도 더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2R 더하기 L이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반지름의 길이래. 이거 넓이 얼마 나와? 뭐 나와? 2분의 1? R, L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얘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얘 푸는 방법은 얘들아 두 가지인데 L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2차 함수의 최대값,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0-2R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최대가 되게 하는 R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서.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또 뭐냐면 잘 봐. 얘가 최대라는 건 RL이 최대라는 거 아니야? 두 수의 합이잖아. 두 수의 곱이 나왔네. 뭐 쓰고 싶어? 산수식이야. 둘 다 양수잖아. 맞아. 그럼 봐봐. 2R 더하기 L은 이 루트 둘이 곱해서 2RL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가 얼마야? 10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맞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건 RL의 최대값이 아니야, 얘들아. 최대가 될 때 R 값이지. 다시 말해서 얘들아,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건 이 산술기하에서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등호 성립 조건이 되지 않겠니?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더한 두 수가 같아야 돼. 다시 말해서 얘가 5고 얘가 5일 때 얘가 최대가 나오지 않겠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R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서?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얘들아 아까 내가 처음 알려준 방법으로 하면 돼. 아까 2분의 1 R에다가 L 자리에 10-2R 대입하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네 얘들아 어차피 최대값에 크게 의미가 없죠? 그냥 요거만 보고 풀어줄게. 전개하면 -2R 제곱 더하기 10R 아니야? 얘 위로 블록이잖아. 축 얼마나? 축 얼마나? 예? -2A분의 B잖아. 4분의 10이 얼만데? 2분의 5잖아. 여기서 최대값 나오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여야 돼? 2분의 5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할 건데요. 삼각함수의 정의야. 쉽게 말해서 여기 나온 게 얘들아. 근데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치? 다 봤었던 거죠. 예를 들어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 빗변을 5, 여기 4,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사인 세타 얼마야? 5, 헐. 빗변분의 높이죠? 기억났다. 코사인 세타는요? 5분의 4, 빗변분의 밑변이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4분의 4. 됐냐? 요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랑 조금 개념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제 얘를 기본으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원이 있습니다. 원은 원인데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원점인 원이야. 반지름 R이라고 할 거고요. 그때 요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좀 할 거야. 그리고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길이가 R이 되겠지, 이렇게. 따라니? 그리고 그때 이 동경이 나타나는 요 각을 세타라고도 할 겁니다. 똑같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서 쭉 내려왔어. 그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게. 그럼 여기가 얼마 얘들아? 90도. 아니 여기 좌표. X가 되지. 그럼 이 길이 얼마야? X가 되겠죠? 이 길이 얼마겠어? Y. 아, 그럼 얘들아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래? 얼마? R분의 Y가 되겠지. R분의 Y,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함수잖아. 그지? 그리고 난 좌표를 딴 거지. 움직이지 마 너네. 이때 Y, X는 좌표야 얘들아. 좌표로 갈 거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얘들아 여기 점이 여기 반지름이 5라고 하고 여기 점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4,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그때 얘들아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거냐면 반지름분의 Y좌표라 그랬어? 반지름 얼마야? 여기 5분의 얼마? Y좌표?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래?
반지름 5분의 x좌표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얘들아 x분의 y지 x좌표분의 y좌표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냐? 한 번 더 해볼게 얘들아. 그럼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 똑같이 그럼 반지름 5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인 세타 뭐라고 쓸래? 5분의 마이너스 4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됐니? 그 다음에 탄젠트는 그렇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됐니? 한 번 더 해볼까? 여기 좌표를 3,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똑같이 반지름 5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 사인 세타 5분의 얼마? 마이너스 4. 코사인은 5분의 얼마? 3. 맞지? x좌표니까 탄젠트는 얘들아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냐? 그럼 봐봐 얘들아. 나 여기서 좀 부호를 좀 보고 싶은데 1사분면에 있으면 x랑 y가 둘 다 양수지. 그럼 얘들아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야. 그지? 그럼 x좌표, y좌표가 둘 다 플러스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부호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맞아. 모두 다 양수가 될 거야. 이게 언제냐면 1사분면일 때. 됐니? 그럼 2사분면일 때 봐봐 얘들아. 2사분면일 때 이좌표잖아. 뭐만 음수야? x가 음수지. 그러면 x 음수니까 얘 음수 되겠죠. 얘도 뭐야? 음수 되겠지. 얘는 양수 되겠죠. 얘만 양수잖아 지금. 맞니? 그래서 얘만 양수고 마이너스 될 겁니다. 그 다음 3, 4분면 볼까 얘들아? 3, 4분면은 둘 다 음수잖아. 그럼 얘 뭐가 되겠어? 얘는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4, 4분면 볼까? 4, 4분면은 y가 음수죠? 그럼 얘 뭐야? 음수. 얘는 그렇지.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플러스가 나온 걸 봐봐. 얘는 다 나왔지? 모두 다 플러스야. 얘는 뭐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야. 그치? 얘는 뭐만 양수야? 탄젠트만 사인이야. 얘는 코사인만 탄젠트야. 그래서 얘를 외울 건데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있지 얘들아. 1, 4분면에서는 모두 다 양수야. 2, 4분면에서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얘는요? 탄젠트. 4, 4분면은 코사인. 얘를 외울 거거든? 교과서에서는 뭐 얼싸 안고 맞나? 그렇게 하거든? 근데 좀 얘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됐냐? 웃기지? 근데 왜 평생 간다 얘들아? 올 스타킹 이렇게 될 겁니다. 됐냐? 차례대로 1, 2, 3, 4 올 스타킹. 이해돼서? 왜? 뭐가 문제인데? 그럼 봐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이니? 지금 보니까 얘들아 뭐가 양수래? 탄젠트가 양수야. 올 스타잖아. 몇 사분면? 그렇게 하라고. 쉽지? 자, 봐봐. 둘이 부호가 어때야 돼? 음수니까? 달라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겠지. 얘 마이너스면 얘 플러스겠지. 사인이 플러스인 거 뭐야? 2, 3, 5 올스니까. 코사인이 탄젠트인 거 올스타킹이잖아. 뭐야? 4, 4분면 이렇게 하라고. 이해됐냐? 다음 볼게. 이런 것도 나올 거야 얘들아. 세타가 4, 4분면에 가기래. 그러면 4, 4분면이면 올스타킹이니까 뭐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야. 양수 나왔잖아. 그럼 사인이랑 탄젠트는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네는 사인 값이랑 탄젠트 값을 구할 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리고 봐봐 얘들아. 코사인 세타라는 거, 코사인 세타를 알려줬다는 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세타 얘들아. 그럼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4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 얼마야? 그럼 사인 뭐라고 써야 돼? 5분의 3인데 마이너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탄젠트는 얼마야?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쓰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항상 얘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니? 요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삼각함수야 얘들아.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표 안 외우고 얘들아 이것만 외울 겁니다. 알았지? 이거 뭐라고? 그렇지. 그렇게 외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는 뭐 별 내용 없는데 얘들아.
뭐라고? 자, 얘는 봐봐. 탄젠트는 x분의 y잖아, 얘들아. 그럼 내가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을 했다는 건 코사인이 뭐였어? 반지름분의 x좌표. 사인은 반지름분의 누가 오냐? y좌표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그럼 이거 번분수니까 r 약분시켜도 되지. 그럼 이렇게 곱해서 x분의 이렇게 곱해서 y 나와 안 나? 나오죠? 그래서 탄젠트는 요렇게 외울 겁니다. 됐니? 외워야 돼.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 코사인분의 사인. 아, 그리고 얘들아 혹시 이거 x랑 y 좀 헷갈리면 하나만 좀 정확하게 하면 되잖아. 그지? 코 x입니다. 코 x 가봤지? 설마 코 x 못 가본 촌딱들 있어? 다음 볼게 얘들아. 아 미안. 자, 그 다음 볼게 얘들아. 나중에 꼭 가봐. 나 이거 원이잖아. 원방이잖아 얘들아. 너네 이거 원방 어떻게 써?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럼 봐봐. 지금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걸 보여줄 거거든? 맞아? 그럼 여기 봐봐. 양변 r 곱할게. 그럼 y는 뭐라고 쓸 거야?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쓰겠지. 맞아? 양변 r 곱할게. 그럼 x는 뭐라고 쓸 거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쓰겠지. 맞아? 그래 얘들아 이 표현이 지금 뭐냐면 사인 세타를 이렇게 제곱하면은 이 제곱을 그냥 사인 뒤에다가 쓸 거야. 됐어? 얘는 그냥 사인 세타를 두 번 제곱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세제곱했으면 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너네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은 다른 거야. 얘는 세타를 세제곱했다는 거고 얘는 사인을 세제곱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봐봐. x에다가 대입해. 그럼 요놈 제곱하니까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지 않겠어? 됐어? 여기다가 대입한 거야. 그 다음 여기 원방에다 대입해. 그럼 얘 제곱하니까 제곱 되겠죠? 그래서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이거 r제곱 다 약분시켜주면 뭐가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이게 얘들아 진짜 많이 쓸 거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너네 근데 안 외우고 싶어도 너무 많이 나와서 알게 될 거야. 나중에는 딴 거 기억 안 나도 얘만 알걸?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위에 쓴 거 얘들아 오늘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지? 그거랑 용어까지 이해됐냐?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원점 5와 P에 대해서 P가 6, -8이래. 그리고 OP를 나타내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얘들아. 요 6, -8이면 뭐 요쯤에 이렇게 있겠죠. 그때 이렇게 있을 때 세타는 이만큼이 되겠지 얘들아. 이 세타에 대한 값을 구해달래. 그럼 직각삼각형 그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아까 외운 거 쓸 겁니다.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뭐였어? y좌표지? 아 근데 얘들아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괜히 지었네. 얘 6, -8이지 얘들아.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얘들아 원점부터 이 전까지의 거리야. 얼마 나와? 루트 36 더하기 64니까 10 나오죠? 그럼 얼마가 돼? 반지름 10분의 y좌표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얼마? x좌표. 그 다음 탄젠트는 뭐분의 뭐야? x분의 y 이렇게 했니? 그러면 5 사인 세타 구해달래. 여기다가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얼마니? 4 나오네. 빼기 5 코사인 세타네. 또 5 곱하면 약분하면 2고 약분해서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3 해달래. 얼마야? 마이너스 4. 요거 계산해달라는 거죠. 이해되니? 너네 자꾸 몸 흔들겨? 알았어. 다음 볼게. 자,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했더니 양수래. 둘이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럼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여야겠지. 그리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곱해서 얼마 나왔대? 마이너스. 그럼 둘의 부호가 어떤 거야? 달라. 그럼 코사인이 플러스면 얘 뭐겠어? 얘가 마이너스면 얘 뭐겠어?
근데 얘들아 이거 아까 외운 거 이거죠? 올스타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얘들아, 세 개가 다 양수거나 하나씩만 양수해야 되지. 두 개가 양수인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첫 번째 경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요 경우겠지. 뭐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인 거네. 탄젠트만 플러스인 거 어디야? 3, 4분면 이렇게 되겠죠. 제 3, 4분면.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기본적인 계산들이야 얘들아. 계산들이야. 좀 많이 연습해야 돼 여기. 자, 코사인은 너네 뭐라고 쓰기로 했지? 뭐 분의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 1은 그러면 코사인 분의 코사인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 그럼 내가 쟤를 쓰면 코사인 분의 코사인 더하기 사인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지. 얘는 얘들아 탄젠트에 뭐야? 역수잖아. 그럼 탄젠트 분의 1을 뭐라고 쓰면 좋겠어? 그치, 사인 분의 코사인. 얘는요? 사인 분의 사인. 그러면 얘는 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둘이 곱하면 일단 분모는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곱한 거겠지 이렇게. 그 다음 보자 얘들아. 여기가 앞에 거 두 개 항이 이렇게 같지 않냐? 그럼 이렇게 묶으면 뭐야 이거? 합차가 되겠죠. 그럼 얘는 바로 제곱 빼기 1 이렇게 쓰겠네? 그럼 얘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더한 거의 제곱이잖아. 제곱 공식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럼 얘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거야.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2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얘 제곱하면 뭐라고 쓴다고?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됐냐? 근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야? 1. 그럼 얘 없어지잖아? 그럼 얘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랑 어떻게 돼? 약분 얼마 남아? 2 이렇게 되겠죠. 다음. 세타가 3, 4분면이래. 올스타잖아. 뭐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사인은 음수 이렇게 되겠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됐니? 자, 그리고 구할 건데 코사인 값이 얘들아 이거래. 그럼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17. 그 다음에 여기가 8이라는 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그려. 직각삼각형. 그럼 그때 여기 길이 얼마 나와요? 15 나옵니다. 이렇게. 됐냐? 그럼 이제 구해볼까? 탄젠트 뭐 분의 뭐야? 8분의 15 이렇게. 됐니? 사인 얼마나? 17분의 15인데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일단 얘들아 사인이랑 코사인 너네가 제일 먼저 배운 게 직각삼각형이었잖아. 그 직각삼각형 그리고 일단 채워 넣어. 그리고 나머지 한 명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부호만 너네가 잘 해주면 된다고. 그럼 사인분의 1이네? 얘 역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7 될 거고요. 탄젠트 분의 1은 얘 역수니까 얼마야? 15분의 8.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자, 여기서는 또 무슨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요거 이용할 거야 얘들아. 요거 무조건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얘 값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전개할까? 얘 전개하면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한 게 되겠죠 이렇게. 얘 얼마야? 1. 그럼 더해서 2 더하기 요 놈은 그럼 내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한 거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왔냐? 그럼 이제 나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얘를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기서 구할 거야. 뭐 해줄까? 제곱해 줄 겁니다. 제곱해 줄 거야. 당연히 얘들아 처음에는 감이 안 오는 게 맞아. 많이 연습해야 돼 이거. 근데 제곱하는 걸 진짜 많이 할 거야. 많이 할 거야. 왜냐면 이성질 때문에. 그럼 얘 제곱한 거 쓰자 얘들아. 앞에 거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맞니? 빼기 2에 둘이 곱해주죠. 그리고 얘 제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됐니? 근데 얘네 둘이 더해서 또 얼마야? 1. 그럼 1 빼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가 제곱한 거지. 근데 얘가 아까 2분의 루트 2라며
얘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2니까 얼마? 2분의 1 나오지. 그럼 얘들아, 얘가 얼마 나와야겠어? 2분의 1 나와야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얼마야겠어? 4분의 1. 그럼 얘가 4분의 1 되겠지, 이렇게. 따라니? 그러면은 2 더하기 얼마? 16분의 1 계산해 주시면 끝나겠죠. 마지막인가? 아닌가? 더 있나? 아, 그럼 맞아요. 더 있어? 없잖아.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와 있네. 두 근 나와 있으면 얘들아 뭐 써주고 싶어? 두 근의 합과 곱 써주고 싶지 않아? 일단 얘들아 두 근이 얘랑 얘래. 얘를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좀 써볼게.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좀 써주자고. 맞니? 그럼 두 근의 합 얼마에 더하면? 2 코사인 세타. 근데 저기서 두 근의 합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알파 베타 둘이 곱하는 거네 얘들아. 합차죠 근데? 그럼 뭐가 되겠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럼 저기서 두 근의 곱 얼마야? 2분의 A. 됐냐? 그럼 얘들아 일단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얼마라고 알고?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이렇게. 얼마야? 제곱해주는 거? 16분의 1. 그럼 나 얘 구해야 되지? 얘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성질 이용할 거야. 됐어? 얘 제곱하면 얼마야? 16분의 1이랑 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그럼 얘 얼마겠어? 16분의 5, 15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둘이 뺀 게 2분의 A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14. 그래서 A는 얼마냐? 마이너스 8분의 14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얘들아 요 성질을 많이 쓸 거야. 진짜 많이 쓸 거야. 모든 문제 다 쓴다고 생각해.